안녕하세요. 무지개탑 만들기와 간이 비중계 만들기 실험을 준비한 2017-0726 이한비입니다. 우선 먼저 진행할 실험은 무지개탑 만들기 실험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비커, 유리막대, 식용색소, 유리관, 큰 수저, 스포이트, 설탕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유리관은 사진에서 보이는 유리관보다 더 작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사를 위한 현대과학에 적힌 실험 방법입니다. 저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넣은 양은 조금 다릅니다. 교재에 나온 실험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종이컵 4개를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색소를 녹입니다. 다음으로 설탕을 1, 3, 6, 9, 9번 수저로 넣어서 물에 녹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이트로 진한 설탕물부터 유리병에 5분의 1 정도 채웁니다. 이어서 지난 순서대로 유리병의 벽을 따라서 천천히 한 방울씩 넣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설탕물이 너무 진하면 점도가 커서 오히려 탑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비커에 500ml의 물을 담고 설탕의 양을 다르게 하여 비커에 넣은 뒤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각 비커에 서로 다른 식용색소를 넣어 색깔을 더해줍니다. 식용색소가 잘 섞이도록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이때 용액 끼리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유리막대는 한 번 쓴 뒤 물에 헹궈야 합니다. 원래는 설탕물의 밀도에 따라 무지개탑을 쌓는 것이지만 빨간색과 주황색을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빨간색의 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극성과 비극성은 섞이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이용해 무지개탑이 더 선명한 층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밀도가 가장 높은 용액부터 스포이트로 담았습니다. 이때 스포이트는 유리벽에 묻혀서 용액이 유리벽을 따라 흐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 용액에서 다른 용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포이트를 물에 헹궈서 용액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지개탑의 색깔을 보다 더 잘 관찰하기 위해 흰 배경에서 관찰한 모습입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탕을 적게 넣은 용액이 가장 위에, 설탕을 가장 많이 넣은 용액이 가장 밑에 있고 4개의 층은 서로 섞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탕물 대신 아래 보이는 밀도차를 지닌 다른 용액으로도 무지개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무지개탑은 용액의 밀도차를 이용한 것입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실생활에서도 사용되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커피의 제조 순서를 생각해보면 밀도가 가장 큰 물질부터 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 모카를 만들 때 커피 원액을 가장 먼저 넣고 물을 넣고 크림을 올리고 초코 시럽을 뿌리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림과 같은 소금물의 예시도 있습니다. 만약 종이컵에 설탕을 몇 숟가락씩 넣었는지 까먹었다면 어떤 용액부터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하나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자, 사인펜, 고무차륵, 가위, 일회용 스포이트입니다. 과학 5학년 1학기 지도서에 명시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진한 용액에서는 뜨고 묽은 용액에서는 가라앉도록 적당한 무게를 가진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이 비중계가 용액 속에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하고 마지막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눈금을 그려야 합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영상을 보면서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비중계를 만들기 위해 일회용 스포이트를 자르고 바깥쪽에 고무 찰흙을 하나 붙여 무게와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또한 뜨는 정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사인펜으로 일정한 간격의 눈금을 표시했습니다. 밀도가 가장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너무 두둥실 떠올라서 비중계를 더 무겁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고무 찰흙을 2개 더 추가하여 총 3개를 붙여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밀도가 낮은 이 용액은 물론 가장 진한 용액에서조차 가라앉아서 너무 무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무 찰흙을 하나 빼서 2개로만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무 찰흙을 2개 붙인 간이 비중계는 모든 용액에서 많이 떠올라서 2개보다는 무겁게, 3개보다는 가볍게 간이 비중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영상은 고무 찰흙 2.5개로 간이 비중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윗부분을 보면 고무 찰흙의 일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눈금을 표시한 게 물에 들어가니 지워져서 고무 찰흙을 넣어서 눈금으로도 사용하고 무게를 조금 늘리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4번의 시도 끝에 완성된 간이 비중기입니다. 밀도가 가장 낮은 용액에서는 간이 비중기가 땅에 닿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 비중기는 각 용액에 들어간 후에 표면에 묻은 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헹궜습니다. 다음으로 밀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땅과 닿아 보이지만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을, 즉 이전보다 높게 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가 2번째로 높은 용액에서는 밑부분이 초록색 고무 찰흙의 중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떠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진한 용액에서는 위쪽의 고무 찰흙은 물 밖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높게 떠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간이 비중기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 교과서에서는 방울토마토나 메추리알을 띄워서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럼 앞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아볼까요? 만약 종이컵에 설탕을 몇 숟가락씩 넣었는지 까먹었다면 간이 비중계가 많이 뜬 용액부터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비중은 비중병 혹은 비중계로 측정합니다. 간이 비중계는 물체에 작용하는 용액의 부력을 이용하여 비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부력이 크기 때문에 비중계는 더 많이 떠오릅니다. 비중계가 쓰러지지 않게 아래쪽에 쇠구슬을 등을 채워서 무게중심이 낮은 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중계의 원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